하나의 구리선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로맥스 선이라고 일정으로 이렇게 가정하고, 그럼 그것을 두 개로 로맥스 두 개의 선을 구리선으로 전기선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전기가 충분한 양이 흐른다고 했을 때 이건 승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승합을 이루겠죠. 그러면 이것을 세 개의 로맥스 선 구리선으로 하면 이것은 보다 승합이 됩니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일종의 변압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선 자체로 압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이 정적인 전기라고 부르는, 제가 이 서로 두께가 틀린 두께가 같은 이런 전기선이라 할지라도 숫자를 늘림으로써, 그 두께를 늘림으로써 보다 많은 전기량을 축적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콘덴서 역할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수 구리선은 동그랗게 된 이렇게 길다란 줄로 되어 있지만 그거를 인위적으로 사각점, 그렇죠, 사각으로 만들어도 된다. 그럼 그것이 일종의 콘덴서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기술 구조를 따라서 제가 반도체 회로에 동그란 점이나 사각점이나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기존의 구리보다 더 많은 양을 넣어가지고 콘덴서 역할을 하게 하고 전기를 축적하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증폭하는 승합이죠, 일종의. 이런 것은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너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전기선 자체나 구리선 자체나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승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봇대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전기 양을 이제 많이 하기 위해서 금속을 갖다 이렇게 가운데 배치를 해놓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한쪽으로 흐르는 방향은 저기 대중소라고 했을 때 두께가 얇은 쪽, 금속 소재라고 했을 때 얇고 중간 두텁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승합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방향은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이건 이제 태양전지로도 사용하고 콘덴서로도 배터리로도 셀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거는 서로 연결시켜갖고 절연해갖고 오면 배터리가 되고, 이렇게 이거를 카페시터 플러스 화학적인 배터리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배터리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배터리를 이 두 가지, 카패시터, 슈퍼 카패시터 플러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같이 결합시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몇 개로 나눠가지고 같이 연결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때 연결 구조는 서로 직렬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병렬로 연결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모든 제 방식의 배터리는 직렬과 병렬을 동시에 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원을 이제 공급하거나 그러면 슈퍼카패시터에서 하나의 신속 충전이 이루어지는 거로 슈퍼카패시터에서 일단 1차적으로 받아들였다가 그거를 이렇게 다시 전선을 몇 개로 나눠 가지고 동시에 만약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다 충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개로 되게 충전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갖다가 만약 이론적으로 아주 작은 셀 단위로 다시 나눠 봅시다. 작은 셀 단위,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 다시 리튬 배터리가 셀 단위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것은 병렬 구조가 되거나 보다 많은 숫자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잘게 쪼개가지고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몇 개로 나누자, 4개나 5개, 6개로 또 회사에 필요한 대로 나누자, 소형화시키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것을 다시 100개로 쪼갤 수 있을까요? 100개를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훨씬 더 안전할까요? 하나는 문제된 게 다른 100개, 98개는 이상이 없다든지 99개가 이상. 그래서 훨씬 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희한한 리튬이온 배터리, 그 안에서 아주 소형화시켜 갖고 잔뜩 들어가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약에 직렬이 아니라 병렬 방식으로 일일이 충전을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론적으로 말입니다. 지금의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8개로 나눴다고 합시다. 8개로 나누는데 그 내부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한 개짜리가 8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부피, 이론상으로 부피가. 그럼 그 안에서 8분의 1로 줄어든 것을 각각 10개 단위로 셀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10개 단위에게 만약에 직접 8개에다가 나눠가지고 충전을 시키면 충전이 빨라집니까? 안 빨라집니까? 빨라지죠.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을 소형화시키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슈퍼 카패시터 때 일시적으로 주차 좀 이렇게 그 전원 충전을 할 때 먼저 했다가 거기서 다시 전원 공급기가 되어서 슈퍼 카패시터가 전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슈퍼 카패시터 숫자가 적으면 나눠지겠습니까? 많으면 나눠져. 훨씬 많으면 빨리 충전되고 빨리 이렇게 금방 나눠지겠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소형한다는 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전하고 가격도 싸고 하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배터리 소형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슈퍼 카패시터와 어떻게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가 같이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배터리를 제안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해당되는 거. 자, 8개로 만약에 이론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그 안에 셀 단위로 해가지고 8개 각각 하나가 다시 10개로 분리된다고 작은 셀 단위로 분리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총 80개의 리튬이온 배터리입니까? 그렇죠. 80개 리튬이온 배터리 케이스로 같이 하나로 묶어놨을지라. 그러면 그것과 동시에 제 방식인 직렬과 병렬을 동시에 쓰는 이 방식을 따라서 충전과 방전을 한다면 빨라집니까? 안 빨라집니까? 그렇죠. 필요한 양만큼 전력을 충전하고 빠른 시간 내에 충전하고 동시에 방전할 때는 그중에 몇 개를 골라서 방전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직렬과 병렬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장점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뭐 그 몇 개 단위로 팀별로 묶어가지고 몇 개 단위로 전력을 뽑아 쓰거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게 이렇게 80총 이론적으로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80개짜리로 쪼개졌다고 합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8개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작은 셀 단위로 10개가 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내 8개에서 전력을 만약에 급하게 과속을 할 때 병렬 구조에서 그 중에 2개 어느 정도 속도가 필요한 부분엔 2개나 3개에서 전기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렬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충전할 때도 이 8개 배터리에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8개 지금 현재 있는 전기이온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8개로 이제 작은 걸로 분리가 됐다. 그 안에 또 분리가 시켜갖고 10개로 분리시켰는데 지금 총 80개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도 각각 직렬과 병렬 방식을 병행할 수 있을까요? 병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빠르게 충전이 될까요? 그렇죠. 빠르게 충전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 피레침 얘기를 할 때, 번개가 칠 때 이렇게 피레침 구조를 많이 넣으면 전기가 유도가 된다 그랬죠. 흐르기 쉬운 것을 이렇게 딱 흐르게끔. 안에 다시 서브로 5개씩 10개씩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식으로 해서 전기를 흡수할 수 있다고. 이것이 이제 동시에 충전과 방전을 이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름에 들어가서도 비행체에서 이렇게 약간 떨어진 곳에서 너무 세니까 전기를 충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흡수 구조, 전기를 무선 전송할 때 흡수 구조에 해당합니다. 자, 이 방법을 따라서 제가 현재 있는 모든 형태의 배터리를 리튬이온 배터리, 납축전 배터리도 그렇고 이 모든 형태의 배터리를 직렬과 병렬로 병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셀 단위로 좀 더 짧게 쪼개라. 현재는 납축전지가 6개다. 그럼 뭐 회사마다 틀리겠죠.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충전과 방전이 빠를까요? 그렇죠. 작은 단위로 12개로 나눠라. 또 그 12개를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러면 다시 12개짜리가 하나의 내부 안에 3개씩으로 다시 쪼개져 있다고 셀 단위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36개가 됩니까? 또는 4개 단위로 쪼갰을 때 이것은 몇 개 되죠? 12개짜리가 48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형화 시켜갖고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작게 짧게 해놓으면 좀 복잡하죠. 전기 회로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수로 현재 있는 납축전지를 셀을 늘려라. 그다음 각각의 케이스를 줘라. 직렬과 병렬 방식을 동시에 해서 충방전에 있어서 유리하자.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도 이렇게 너무 이론적으로 너무 잘게 쪼그면 좀 그러니까 충방전에서 유리하려면 이렇게 잘게 소형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가 잘못돼도 전체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거죠. 말씀을 겉으로 보기에는 현재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론적으로 8개로 나누면 그 안에 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가 당겨.
그 안에 다시 셀 단위로 10개씩으로 나누면 총 80개 이온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충방전에서 대단히 유리하고 안전도에 있어서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이 방식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나 격벽 장치를 통해서 배터리들을 보호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각각의 배터리를 이렇게 각각 이렇게 케이스로 격벽 구조를 해가지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럼 훨씬 안전할까요? 그렇죠. 수소 탱크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가스 공급기를 총괄하는 그런 장치를 줘가지고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 거기서 일시적으로 담았다. 오래 저장하지는 못하게 담았다가 신속하게 각 수소 탱크에 따라서 연료를 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종합 공급 장치 또는 그것을 쓸 때 각 연소실로 보낼 때 이것을 수소를 총괄해 가지고 연소실로 배분하거나 각 연소실에 필요한 만큼 배분하는 그 수소 노즐이 대중소 나락했을 때 어느 연소실은 적게 하고 싶다. 비행체다 그러면 오른쪽에 연소실을 강하게 때우고 왼쪽은 좀 약하게 연료 왼쪽으로 기우는 왼쪽은 좀 더 강하게 연료량을 주면 이쪽은 오른쪽은 좀 약하게 좀 왼쪽으로 간다 그랬죠. 오른쪽에 연소실에 딱 강하게 해주면 이게 저 분수하고 이쪽으로 힘에 기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또 위아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제 방식에 이제 그 드론이나 비행체는 그 앞뒤 그다음 위아래로 보통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냥 공 모양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이런 비행체다. 그래서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연소실을 배치하고 프로펠러 추진 구조를 그렇게 배치, 압축 공기로도 배치할 수 움직일 수 있고요.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렇게 회전해 가지고 이렇게 밑에 슈퍼 태풍을 만든 듯이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12개짜리가 회전한다 그러십시오. 하나의 각 전파는 몇 개 서로 파이기 때문에 전파의 결합이 되겠을 때 막 회전하면 밑에 바닷물 끓고 슈퍼 태풍 만든다 그랬죠. 또는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더라 쭉지에는 그 방식을 추진 구조로 사용했을 때 전우 좌우로 그렇죠 사방대 쏠 수 있을까요? 네, 그 방식도 제 방식입니다. 압축 공기를 사방을 쏴도 연소 방식 프로펠러 사방에 쏴도 이것은 제 구조에 해당한다. 또는 프로펠러 같은 거 옆으로 옆에다 배치를 하면 옆에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프로펠러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뭐 크기는 뭐 자세히 뭐 키트 무기 들어가는 KGGB라든지 좀 더 작은 키트는 좀 작은 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팔관처럼 해서 내뿜는 여기다 환풍기라든지 프로펠러 하나 두자 또는 두 개나 세 개를 두자 또는 서로 프로펠러 사이즈가 틀릴 수 있다. 그냥 키트 무기에 달아 재래식 무기에다 키트 달아가지고 쓰는 구조에는 그냥 버리고 와라. 그랬잖아요. 버리고 와라. 여기서 연료통에다가 이렇게 부탄가스 이렇게 연료통이다 그러면 거기서 경유를 담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거기다 분사하는 구조를 그 물컵 분사 연소실을 2개 정도나 3개 정도 놔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2개 분사할 수도 있고 3개 분사, 4개 분사할 수도 있고 수력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좀 속도를 연소하는 연소실을 갖다가 연료를 공급 안 하면 안 타니까. 그래서 총 4개의 분사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작은 연료통에 비행기 날개 양쪽에 들었다고 합시다. FA50 같은 거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개만 분사하면 그렇죠. 적은 영향이 있겠죠. 2개나 붙여하면 더 그다음에 강하게 빠르게 달릴 때는 3개, 4개를 한꺼번에 가도 좀 더 강하게 되겠죠. 항속거리에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은 연료통을 그리고 연료통과 분사 구조, 연소가 같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그러면 필요하면 버리고 와라. 싸니까 간단한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항속거리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제 기술을 설명하다가 또 엉뚱한 쪽으로 자꾸 하네.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하도 제가 기술을 갖다가 제 기술을 보호하려고 이거저거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또 엉뚱한 쪽으로 자꾸 하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전기 배터리의 부분을 제가 이렇게 큐퍼 카패시티하고 이렇게 이게 배터리를 리튬이온 배터리를 소형화시켜 가지고 같이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배터리를 제안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졸리게 쪼개낼수록 충전과 방전이 되게 좋고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그 셀만 교환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그죠? 사고 한 번 나면 천몇백 원짜리 날아가는 것보다 이 방식을 제안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훨씬 전력의 충방전에서 빠르고 겨울에도 이것이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거는 이런 부분도 해결된다. 슈퍼카페 스타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배터리의 결혼, 그 다음에 전기선에 있어서 이런 금속 구조를 제 방식의 전기선에 그냥 일반 반도체 회로는 그냥 금속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거나 구리 회로를 네모나게 하거나 해서 두껍게를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일반 전기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의 로맥스 선으로 오는 것을 두 개나 세 개로 승합을 시키는 이런 구조, 희한한 전기선, 이 부분은 제가 기술 제안한 거, 모터에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두껍게 구리선을 처리해서 거기 일종의 승합을 시켜준다. 일종의 충분한 전기를 공급한다는 거겠죠.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것을 하나의 전기선에서 두 개, 세 개로 분기를 했다가, 자 보세요. 이 하나의 로맥스 선인데 로맥스 선을 4개로 눌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승합이 됩니까? 충분한 전기가 모이겠죠. 물로 얘기를 하자면 저장 탱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전기선을 하나, 둘, 셋, 넷, 4개로, 3개로 분할했다고 합시다. 충분한 양이 있으므로 분명히 전기양은 제대로 흐르겠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중간에 물탱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선을 두텁게 만들거나 이런 구조를 할 수 있을까요? 구리선이 그쪽에는 한 개가 갔을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로맥선 한 개인데 4개짜리로 승합을 시켜서 일정 구간을,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 개짜리 로맥스 선으로 분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는 2개. 그래서 뭐 해서 마음이니까 자유자재죠. 거기서 다시 어떤 이렇게 다시 2개, 하나의 로맥스 선이 다시 4개짜리로, 2개짜리로, 3개짜리로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런 전기선 구조를 만드시고 제품 구조를 만드셔도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다시 2개나 3개로 분리됐던 것이 다시 하나로 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거죠.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게 참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렇게 전기 구리선의 두께를 똑같은 거라도 똑같은 굵기의 사이즈라도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를 시킴으로써 승합을 시켜주거나, 또는 전기선의 두께를 또는 하나로 다시 감소를 시켜줌으로써 압을 감소시켜주거나, 이런 구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승합 구조와 또는 감소 구조를 만든다면 제 기술에 의한 것입니다. 금속을 두꺼운 것을 금속 이렇게 이론으로 구리선을 두꺼운 것을 배치했다가 다시 감소하게 승합을 시키거나 이렇게 뭐랄까 전력을 낮추기 위해서 전선 하나로 구조를 만들어준다든 이런 거, 전력의 양을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번쩍이 없애버리고 속도를 틀리게 만들어 주자. 선풍기로 얘기하자면 강중량이겠죠. 선풍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접니다. 수소라든지 경유, 휘발유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가는 종류에도 연료의 노즐을 조절해서 전선의 두께처럼 해서 그걸 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또는 왼쪽 오른쪽에 틀리게 연소실이다 그러면, 비행기다 그러면 왼쪽 날개에 있는 것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연료망을 투입해서 태워주면 이쪽으로 흐른다고, 오른쪽보다 이렇게 양쪽에 한 방향에 더 연료량을 많이 태워주거나, 프로펠러 구조라면 한쪽에 프로펠러 회전수를 전력의 양을 많이 공급해주면 그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쪽으로 방향 전환에 있어서 회전의 속도를 가지고 하는 방식, 이런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어떤 사선으로 이렇게 연소실도 사선으로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비행체 무게를 위로 뛰어 올려주면서 앞으로 나가는 양력과 추력의 동시 구조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사방으로 배치하면 수직이 착륙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프로펠러도 동일합니다. 프로펠러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프로펠러도 사선으로 이렇게 배치하면 그냥 사선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것도 프로펠러도 가능하다. 프로펠러 부분이나 연소 부분을 이렇게 연소통을 갖다 연소통만 넣으면 되잖아요. 연소 분사하는 그 구조를 옆으로는 배치할 수 없을까요? 전후 좌우만 될까요? 옆으로도 됩니다. 이런 식의 다중
모든 사방으로 방향 전환에 쉽도록 사방으로 연소실과 프로펠러를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 이 구조가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소실의 크기를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각각의 서로 간섭 현상을 인해서 회전 현상이 일어나서 추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구조, 이 구조도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뭐 제가 세척기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순행식, 공랭식 할 때도 이렇게 그 프로펠러 사이즈를 틀리게 하면 강한 풍랑이 일어난다. 선풍기 만들 때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는 물이나 액상의 출구 구조를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서로만의 간섭 현상을 인해 가지고 풍랑이 서로 이렇게 변화가 심한 강력한 구동이 일어난 게 세척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부분에 선풍기 바람 출구, 에어컨 바람 출구, 그다음에 공냉식, 순냉식 방식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방식의 공냉식, 순냉식은 다중 입출구, 입출, 액상이나 공기를 빨아들일 때 여러 개, 출구도 여러 개입니다. 그 사이즈가 서로 틀릴 수 있고 그 안을 서로 그 구조, 뭐죠? 금속처럼 싸게 좀 더 이렇게 시원하겠죠. 선풍기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서로 통로 안은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 나사 있잖아요. 볼트 나사 넓고 중간 좁고 좀 회전 간격을 그런 식으로 했고 틀리게 해서 통로 구조를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석고보드 모든 게 잘 박힌다고. 볼트는 살짝 그 끝을 올리는 경우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트는 살짝 끝을 올리면 잘 체결이 잘 돼요. 그 다음에 특이한 구조는 나사의 선을 두께를 좀 틀리게 만들어주면 잘 박힌다. 그때는 그런 특수한 나사의 경우에는 헤드 부분을 좀 더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라. 전체 구조를 금속계를 그다음에 홈을 가운데 그다음에 일자든 왼자든 이렇게 바깥쪽으로 홈을 일자 홈을 좀 파주는 거예요. 일자 십자든 가운데도 홈을 파줍니다. 이런 식으로 홈 파갖고 회전시켜주는 기술 이런 것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거기다 약간 두껍게 둥근식으로 처리해도 좋겠죠. 근데 약간 두껍게 댐식으로 하나 더 보강을 해주면 축대 쌓듯이 방파제 쌓듯이 거기다 하나 십자 일자 구조에 이것을 넣어줄 수 있다. 이런 특수한 나사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기 부분과 전기 이렇게 아까 전에 전기 부분을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전기를 똑같은 굵기 하나의 로맥스 선에서 두 개, 세 개로 하면 승합이라 그랬죠. 그럼 그걸 다시 하나로 바뀌면 그 감소가 이런 식으로 변압기를 만든 압을 압을 갖다가 변환시켜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술 구조를 만들어 갖고 변압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매우 간단한 방식이죠. 어이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이건 제가 정적인 종교라 그랬죠. 이렇게 전선의 구리선의 두께를 여러 개로 늘려 갖고 승합을 시키는 경우는 정적인 전기에 해당한다. 그럼 이거를 다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으로 숫자를 배치를 했다고 합시다. 이 동적인 전기에서. 그럼 이것은 좀 더 강력한 방식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의 로맥스 전기선에서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으로 구조로 갔다. 이것도 승합이 되죠. 그러나 정적인 변기 방식에 비해서 파워는 더 업되는 겁니다. 모터에 이걸 감안할 수도 있어요. 모터에 지금보다도 더 굵은 구리선을 더 많이 배치를 해놓으면 승합이 되죠. 그게 콘덴서 역할이 되는 거죠. 구리선의 두께 현재보다 두껍게 가장 약한 구리선도 타지 않도록 승합을 시켜주면 모터가 강력히 회동한다. 그 다음에 모터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의 구리선 일정 부분을 그렇죠. 현재보다 승합 구조 구리선의 두께는 여러 개로 배치해라. 그러면 더 강력하게 구동한다. 그러면 그거를 구리선의 굵기를 서로 틀린 것을 배치하실 때 그건 좀 약간 더 전기가 강력하게 거동합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 회로의 전기선의 부분이죠. 그래서 그다음 서로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할 수도 있다. 그럼 이게 하나의 전기선에 서로 굵기가 틀린 그 전기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짜리고 로맥스 하나는 두 개, 세 개짜리 이게 어느 형태로 구분해 이런 형태의 전기선은 제 방식이다. 중간에 금속체를 하나 콘덴서처럼 줘가지고 이렇게 전력을 중폭시키고 사실상 어떤 전봇대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금속 썰어다는 금속 결합물 하나 두께로 얘기를 하자면 앞에 있는 것이 이렇게 방향이
얇게, 중간, 두껍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고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하나로 흐르게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하는 이런 구조. 또는 그것은 서로 입자 굵기가 틀린 대중소라고 합시다. 사이즈는 뭐 몇백 가지, 10가지라도 만들 수 있어요. 회사 마음이. 이런 식으로 나노 구조로든 작은 입자 구조로든 이런 식으로 일렬로 배치하면 전기가 흐릅니다. 서로 제 평균 이론에 따라서 서로 모든 만물은 평균화 이론에 따라서 그런 것을 연결선상으로 만드는 전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기선 만들어 갖고 금속체를 딱 만들어면 그게 뭡니까? 전봇대처럼 승합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전기선을 구성해도 한 잔에서든 어디든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죠. 일종의 콘덴서 겸 배터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것이 동시에 태양 전지판도 됩니다. 매우 간단한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한쪽으로 흐르니까 그것도 이제 슈퍼 다이오드가 되는 미니로 만들어 놓으면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작은 쪽으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흐르면 그것도 역시 슈퍼 다이오드 형태가 됩니다. 이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이런 구조도 기어 서로 맞물리는 구조에도 들어가 이런 구조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작은 쪽 큰 쪽으로 압이 힘이 증폭되는 구조. 이 부분도 브레이크 패드인데 액상 부분은 여기 홈을 파줍니다. 이쪽에 브레이크 액상 자동차 홈을 파주면 보다 강한 유압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 모든 유압기에는 이게 들어갑니다. 제 기술 구조에다. 어쨌든 간에 전기선을 이런 식으로 동적인 전기라고 불리는 서로 하나의 로맥스 선을 세 개로 두꺼운 것을 했을 때 승합 구조가 되고 다시 그걸 하나로 변환을 시켰을 때 그것은 감소 구조가 됩니까? 그렇죠. 압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또 세 개짜리 동일한 것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로맥스 하나 선을 세 개의 두께가 동일한 구리선으로 승합시킨 거하고 하나의 로맥스 선에서 서로 굵기가 틀린 좀 약간 두꺼워야 되겠죠. 그런 구리선을 같이 결합한 그런 형태의 전선으로 바꿨을 때 어느 쪽이 더 강력할까요? 이게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이 강력합니다. 그래도 너무 얇으면 그것도 압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그 두께거나 비슷한 거의 유사하거나 비슷한 두께가 돼야 되겠죠. 이쪽이 더 훨씬 압이 센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선을 구분해 갖고 서로 결합해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선의 두께라든지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전류 공급 아까 제가 그 금속판을 절연 구조를 만들어서 해 놓으면 이게 이제 전원 공급기가 되고요. 서로 전선에 거기 들어가는 구리선의 숫자 동일한 두께라고 했을 때 구리선이 숫자를 이렇게 3개짜리를 2개짜리로 줄이기도 하고 1개짜리 줄이기도 하고 다시 4개로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부품마다 필요한 부품마다 압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 기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모터 부분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는 전선에도 그런 식으로 하나의 전선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숫자를 틀리게 하거나 서로 구리선의 크기를 두께의 크기를 대중소로 해가지고 틀리게 해가지고 압을 시켜주는 변화를 시켜주는 이런 전원 공급기와 제품의 형태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저에게 지적재산 기술을 지급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